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의 평전 오디오북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16화 평화시장의 인간 조건 첫 번째. 전태일이 있었던 당시의 평화시장의 노동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노동시간은 작업량이 비교적 많은 기간, 가을, 겨울, 봄은 보통 아침 8시 반 출근에 밤 11시 퇴근으로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이었다. 일거리가 밀릴 때에는 물론 야간 작업을 하는 일도 허다하며 심한 경우는 사흘씩 연거푸 밤낮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업주들이 어린 시다들에게 잠 안 오는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아가며 밤일을 시키는 것도 이런 때이다. 한 달을 통틀어 휴일은 이틀, 제1주일과 제3주일에 일요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것이나마 꼭 지켜지지는 않았다.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생리휴가라는 것은 있어 본 일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컨대 평화시장 일대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정한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것이며 업주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을 해야 했다. 아침 8시경에 출근하여 재봉틀 앞에 앉으면 낮 1시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허리를 펴게 되고 앉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후딱 먹어치우고는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에 들어가 밤 10시나 11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활. 중간에 변속하는 일도 거의 없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생활이 평화시장 요공들의 일과였다. 게다가 이들이 해내고 있는 작업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경무 중에도 경무이다. 미싱사들의 경우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행여 1mm라도 착오가 생길세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의 초점을 재봉바늘 끝에 고정시킨 채로 손가락에 뻣뻣이 힘을 주어 옷감을 누르고 발로는 쉴 새 없이 재봉틀을 바른다. 두꺼운 것을 박을 때에는 손가락에다 힘을 주는 것이 어깨를 통하여 온몸으로 힘이 가고 인맥까지 굳어져 버린다. 숙련된 미싱사라도 이렇게 오전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예외 없이 어깨와 등 허리가 결린다. 우선 손목이 시어서 견딜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점심 먹을 때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미싱사의 손가락 끝은 살갗이 닳고 닳아서 지문이 없다. 지퍼를 달 때에는 둘째와 셋째 손가락 끝이 빨개져서 누르면 피가 솟아나온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나고 장단지가 띵띵 붓고 몸 구석구석이 쑥쑥 아리며 힘이 빠져서 걸음을 걷기가 힘들다. 퇴근할 때 구두를 신으려면 부어오른 발등이 구두에 들어가지 않아 억지로 구두끈을 졸라맨다. 미싱사들의 발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두끈 자국이 남아있다. 이상은 물론 미싱사들의 노동참상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대한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 단축구멍을 뚫는 미싱사의 시다로부터 출발하여 5년 만에 독자적인 미싱사가 되었다고 하는 한 노동자의 예를 보자. 배구는 요즘 들어서는 제품이 밀려 밤 11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큐큐 단축구멍 뚫는 기계 앞에 앉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고 자회하고 있다. 작년에는 보세 가공 제품이 너무 밀려 꼬박 이틀 밤을 새웠는데 주인이 좀 쉬라고 해서 일어섰더니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그대로 쓰러졌고 목에서는 응어리진 핏덩이가 나오더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찔한 현기증이 오며 코라도 풀라치면 골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파오고 새까만 것이 콧물에 섞여 나온다고 한다. 르뽀 평화, 동화, 통일시장, 신동화, 1971년 1월호. 이렇게 장시간의 중노동을 해내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선 노임 지불 제도를 보면 미싱사, 미싱 보조,
견습공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 월급제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예컨대 한 매당 얼마라는 식으로 지불되는 도급제이다. 따라서 견습공과 미싱 보조의 임금은 업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오야 미싱사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견습공과 보조공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있다. 평화시장 일대의 이러한 도급제도는 업주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고에 쫓기는 임시공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 투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제품량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가루가 되든 말든 일감이 많아져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경향까지 있다. 또 비철의 경우 일감이 적을 때라도 노동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주어질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다못해 주인의 잔심부름이나 청소 따위의 일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일절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일거리가 밀리는 대목 같은 때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품 한 매당 얼마를 준다는 합의를 분명히 해두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시키고 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업주가 일방적으로 그저 재량껏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제 작업량에 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하여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것은 극히 낮은 저임금이다. 같은 직종의 노동자라도 경력, 숙련도, 제품 종류 등에 따라서 그 노임이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1970년도 당시 전태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시다가 월 1,800원에서 3,000원까지, 미싱사가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미싱 보조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리고 재단사가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고 있었다. 시다의 경우 10서너 살짜리 여공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여 받는 일당이 70원 꼴이었다. 그나마 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닷새나 열흘씩 체불되는 것이 보통이고, 주인이 장사가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몇 달씩 밀리거나 아주 못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극히 불량한 작업 환경이었다. 겉모습은 번드르르한 평화시장 3층 건물 내부에 빽빽이 들어차 있는 작업장들에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질식할 듯한 탁한 공기와 그 지저분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놀라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비좁은 작업장 안에 평당 4명 정도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고 있는 데다 그나마도 각종 작업 설비와 비품과 도구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의자에 앉은 노동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몸 한 번 돌려볼 수도 없는 답답한 생활을 해야 한다. 작업장 한 구석에 쌓인 원단 더미에서는 온종일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작업 도중 쉴 새 없이 옷감에서 실밥과 먼지가 풍겨나와서 먼지가 많이 나오는 옷감의 경우에는 2~3시간만 재봉일을 해도 머리가 하얗게 되며, 점심시간에 작업장에 앉아 도시락 한 입만 먹고 나도 벌써 밥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는 것이 보인다. 노동자들은 아예 온몸에 뒤집어 쓴 먼지를 털어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 틈만 나면 잠잘 생각부터 앞서고 몇 달 동안이나 목욕 한번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그들이 각종 피부병을 앓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